꿈을 펼치고 싶은 멘티와 경험을 나누고 싶은 멘토가 만나 혁신 기술에 노하우를 더하여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KICT 창원 멘토링 센터는 앞으로도 멘티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멘토의 노하우와 멘티의 열정이 만나는 곳, KICT 창원 멘토링 센터.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KICT 창원 멘토링 센터 성과 공유의 1부에 이어서 저희 2부는 토크 콘서트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 토크 콘서트에서는 꿈과 자본을 잇다 스타트업 투자 비하인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한 질문들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는 현장에서 주신 질문들로 즉흥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화면에 QR코드 하나를 띄워드릴 건데요. QR코드를 촬영을 하시고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당장 띄워드릴 건 아니고 저희 질의응답 시간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사전에 준비한 질문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QR코드를 띄워드릴 거고요. 슬라이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 저희 패널 토크를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은 조금 특별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투자사와 피투자사, 네, 투자를 받은 대표님과 투자를 집행한 투자사, 이렇게 페어로 두 커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두 커플, 그리고 총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노일렉트로닉스의 김영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노일렉트로닉스 김영태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연구원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기업 5년 차고요. 현재 나노 섬유를 이용한 히팅 필름을 만들고 있고 도로에 지금 삽입을 해서 겨울에 눈 녹이는 스노우 멜팅 대면적 나노 히팅 필름을 좀 최초로 개발해서 올해 이제 CES에서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박수 치실 타이밍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프랑스에서 이번에 20개 팀 초대 받을 때 저희가 이제 소재 기업으로서 초대도 받아서 발표를 하고 왔고, 올해 이제 이렇게 좋은 투자사를 만나서 5개 투자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한 50억, 총 50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한 100억 정도 목표로 지금 이제 매출을 더 많이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노일렉트로닉스에 투자를 해주신 신용보증기금의 김호일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보증기금 투자센터의 김호일 팀장이라고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좋은 기업 대표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일이 주 업무긴 한데요. 투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650억 원 정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주로 프리A나 시리즈 A 단계 기업들을 타겟해서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저희 276홀딩스의 신인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받을돈 고민, 그 중에서도 이제 매출 채권과 관련된 매출 채권 유동화 플랫폼인 플로우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신인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엔 사실 두 번째 창업이에요. 처음에 이제 전자어원 P2P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뭔가 직접적인 금융 말고 비금융의 방식으로 새롭게 이제 시장에 접근을 해보자 하면서 276 홀딩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여행의 와중에 이제 저희 스위제네리스의 김한재 대표님을 만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투자사를 언급까지 하는 센스. 바로 이어서 지금 언급해 주신 스위제네리스의 김한재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즈널리스트 김한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주로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주로 AI 섹터랑 사스 섹터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짐작을 살짝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팀은요, 50억 투자를 받았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으셨고요. 또 한 팀은 이제 프리 A 투자를 유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 때에는 먼저 저희가 시리즈 A를 한번 시리즈 A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들어보고, 프리 A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리즈 A 이렇게 성장 단계별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저희 일단 창업자의 마음고생, 투자를 받기까지의 마음고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두 대표님께 우리 창업자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대표님께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를 받았다라고 얘기한 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준비하신 입장에선 굉장히 많은 고통과 인고의 시간과 도전의 시간이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사를 이제 만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 설득을 하고 저희가 이제 매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했고 이제 그걸 만들면서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이제 막상 투자를 하시러 오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런 매력 포인트보다 숫자 얼마만큼 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어필을 했지만 이분들은 뭐 그분들 입장에서 매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는 그냥 좋은 기술, 나쁜 기술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차를 고를 때 외제차, 그냥 국산차 이런 느낌. 그래서 일단은 그 투자사들한테 제가 기술을 엄청 어필을 하고 해도 그게 생각보다는 먹히지는 않고요. 실질적인 수치를 표현하는데 저희 창업자들은 그만큼 숫자를 만드는 경험이 많지는 않고요. 뭐 아무래도 기술 기반으로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 아이디어 기반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숫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요구를 초반에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투자를 했지만 시리즈 A로 가게 되면 숫자만 가지고 저희를 평가를 하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란 거 그리고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힘든 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반에는 아이디어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했지만 시리즈 A에서는 숫자 쪽을 훨씬 많이 보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프리 A다 보니까 뭐 엄청 초기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대표님 그 저희 276홀딩스의 신인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시리즈 A보다는 조금은 앞단계시잖아요. 어떠셨나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금융 섹터에 좀 걸쳐 있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런 산업보다는 조금 더 숫자에 치중해서 이렇게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고 상품을 설명드리고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받는다는 건 소개팅 같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소개팅에 내가 너무나 잘 보이고 싶은데 저의 이제 외모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제 안 좋지만 나의 착한 마음을 정말 어필해야 되는 약간 저는 숨겨진 매력. 맞습니다. 숨겨진 매력을 굉장히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이제 이런 가치를 딜리버를 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좀 많이 어필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서비스가 지금 여기 계시는 스타트업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든 쓰실 수 있는 사실 물건 팔고 돈은 나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업들한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저희의 그 사회적 가치와 그리고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나서 굉장히 잘 나가시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같이 사회적 가치도 만들고 이제 금융적인 그런 플레이도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딱 종합을 한번 해보자면 사실 내가 생각한 그 매력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매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보여지는 매력과 보이지 않는 매력을 어떻게 어필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해시키느냐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자분들을 대표해서 나오신이라고 하면 너무 조금 무겁게 들리시겠지만,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일단 저희 김호일 팀장님께 먼저 공통 질문이긴 합니다만 김호일 팀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그리고 결정 포인트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 김영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술보다는 숫자 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을 많이 봤는데 역시나 화자와 그 말씀을 듣는 분과 많은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제가 잘 이 자리를 빌어 늦게나마 죄송합니다. 기술에 대한 거는 이미 근데 통과가 되셨으니 숫자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업가분들은 비유를 들자면은 예술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혁신적 아이디어와 어떤 머릿속에 꿈꾸고 계신 어떤 이상을 실천해 나가는 어떤 예술가 스타일이라면은 저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근거와 팩트를 하나하나 따져가는 변호사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관점이나 특징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투자 의사 결정할 때 투심위를 개최하는데 경영진이나 투심위원들에게 실제 심사역이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수치라든가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업자분들께는 나는 이런 기술력을 좀 더 어필하고 싶은데 뭐 숫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자들은 관심이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는 기술력을 높게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노 일렉트로닉스에 투자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사실상 기술이셨던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저희 회사의 특성 자체가 물론 기술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 VC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산업이나 밸류체인에 미치는 어떤 파급력이나 이런 효과, 그런 정책적인 측면을 사실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월등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술 밸류체인상 아주 중요한 혁신을 이룰 것 같고 또한 지방기업이세요. 그래서 정책기관이 관심이 있어하는 대부분의 포인트들을 우리 회사가 가지고 계셨고 실제 투자 결정한 거는 기술력도 중요했지만 저는 대표님의 어떤 사업에 임하는 진실성이나 어떤 확신 그런 거에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대표님 기술 중요했대요. 기술 중요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또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공공 VC의 입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민간 VC랑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우리가 지금 만나는 VC의 위치가 어디인지 소속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수유제네리스 파트너스의 김한재 대표님은 공공 VC의 입장은 아니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저희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하우스마다 이제 VC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의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는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들이 조금 있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돈을 잘 벌고 회사가 성장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VC마다 원하는 성장을 조금 더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정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업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하고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성장을 바라는 곳들이랑 합이 잘 맞았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김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예술가랑 변호사 타입이 있으면 이제 본인이 예술가 타입이신지 변호사 타입이신지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합을 잘 맞춰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사역도 변호사 스타일인지, 그리고 상대방 이제 뭐 VC 전체가 예술가가 많은지 뭐 변호사가 많은지, 혹은 변호사를 좀 더 좋아하는지 예술가를 좀 더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려움은 다 어렵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창업자 여러분들 다 투자 받는 거 쉽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일단 내가 본인이 아까 이제 김태현님이 말씀하셨던 변호사 스타일인지 예술가 스타일이신지 먼저 그 스스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옆에 계신 신인근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 스타일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는 예술가 반 변호사 반 섞여 있는 회사고, 그 점에서 변호사분이 이미 계셔가지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했었던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수월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저희 신인근 대표님께 집중해서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신인근 대표님께서 소개팅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신인근 대표님의 외모적인 매력을 떠나서 대표님께서 느끼신 그 내면적 매력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그 투자를 결정할 때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주신 답변은 좀 제너럴하게 네. 보시는 대표님 하우스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드린 질문은 276홀딩스의 투자를 결정하실 때 어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매력을 발견하셨기에 투자를 결심을 하셨을까요? 일단 그 276 홀딩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랑 향후 진행할 사업이 여기 계신 신인근 대표님이랑 같이 공동 창업하신 분들의 과거 경력이나 배경이랑 되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비슷한 거를 해보셨고 관련 필드에서 경험 쌓으셨고 전문성 갖고 계신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걸 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문과인 사람이 저 내일 가서 블랙홀 연구할 거예요라고 하면 안 믿거든요. 근데 이 분들은 예전에 한번 비슷한 거 해보셨고 이 시장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시고 투자자인 저희들보다도 당연히 이 시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성장해 갈 거예요, 이렇게 사업 확장해 나갈 거예요라는 부분이 있어서 설득이 조금 더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량적으로 뭐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뭐 석사 학위가 있고 그래서 그냥 어떤 거에 딱 기준에 걸쳐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그런 걸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최소한 내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과거 경력이나 과거 이제 뭐 경험들이 바탕이 되면 아무래도 정성적으로 조금 틱돼서 넘어갔었던 게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앞으로 그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력이나 경력을 현재 비즈니스랑 연계해서 어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셔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연결되는 질문으로 저희 276 홀딩스와 수이 제네레스 파트너스 커플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프리-A 단계에서 먼저 투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김한재 대표님께서 발전 방향이나 성장을 바라보는 방향이 맞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워딩은 달랐지만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인근 대표님, 저희가 투자를 받기 전과 투자 유치 과정 그리고 투자를 받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혹시 회사의 비전이나 전략이 조금 더 디벨롭이 되거나 조금 바뀐 게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더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우선 투자를 저희 프리-A 단계에서는 우선 시드에서 받았던 자금을 기반으로 MVP를 만들고, 그리고 그 MVP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의 검증을 확인하는 그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이 제네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정말 그 검증이 필요로 할 때 자금이 들어와 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가설 모델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발전 방향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올해에만 이제 매출 기준으로 400%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때 시기적절한 이런 투자 자금이 없었다면은 실제로 그런 가설에 대해서 검증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리티컬한 펀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가설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A라는 가설로부터 A 다시 1, 2, 3이 계속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된 가설을 기반으로 실제로 다양한 파생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런 투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한재 대표님, 지금 저희 제가 한 번씩 호명할 때마다 당황하셨잖아요. 질문 드릴 거 당황하는 표정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가시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를 받음으로 해서 가설 검증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사업을 더 많이 확장을 해 나가고 계신데, 이 단계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스타트업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더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뭐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국 사업을 하시는 건 여기 계신 대표님이나 여기 계신 예비 창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뭐 도와드릴 수 있다, 뭐 우리가 투자하면은 이러이러한 걸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약속을 하는 것도 저는 해서는 안 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회사가 필요한 네트워크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냐, 뭐 그것도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대단한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심사역들마다 하우스마다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무형의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시냐는 뭐 여기 계신 창업자분들이 최대한 이제 심사역분들 아니면 부시 이제 쪼아서 이제 닥달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가치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신인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시에 회사가 성장을 할 때 필요한 자금만 줄 수 있을 거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현실적인 대답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아까 저희 성과 공유할 때 대표님 한 분이 말씀하셨죠. 괴롭힐 상대, 멘토님이 괴롭힐 상대를 찾기 위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사도 저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드려야 하다 보니 긍정적인 의미에서 괴롭힐 상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나노 일렉트로닉스와 그 신용보증기금 커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드렸던 질문과 조금 다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나노일렉트로닉스의 김영태 대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투자 배경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지만, 저희 투자를 유치하면서 내가 이것만은 조금 하지 않았으면 했던 약간 이것만은 조금 피했어야 했다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혹은 나도 알고 싶지 않았던 실수나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으셨을까요? 네. 이게 투자사한테 아까 뭐 데이트할 때 처음부터 뭐 우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을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처음에 이제 호감을 가져서 뭔가 진척이 되고 좀 더 저를 이해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초반에 이제 투자사한테 장단점에 대해서 뭐 너무 정확하게 진실되게, 어찌 보면 처음에는 장점을 어필한 다음에 우리의 이런 부족한 점이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초반부터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런 걸 나열하면서 그게 이제 컨택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장점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제가 이만큼까지 자신감 있게 100억이나 200억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풍선을 이만큼 부풀려서 또 말하는 창업가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이 정말 1000배, 1000배 뛰어나다고 해도 어찌 보면 자기 역량을 조금 숨겨서 상대방한테 이 정도까지 현실성 있게 보이게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약간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사한테 좀 어필을, 그 상대방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춰서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투자자와 창업가 사이에도 약간의 밀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첫 만남에서 너무 많은 준비할 마음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들도 공개를 해서 조금 당황스러우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부분이 조금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혹시 드릴 수 있는 대표님의 경험과 관련된 팁이 있을까요? 어디까지 첫 만남에 어디까지 공개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어떤 창업가든 어떤 집안이든 보통 가정에서도 보면 외부에서 되게 부잣집 같지만 내부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처럼 내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봤을 때는 되게 멋진 기업, 뭐 삼성이든 현대든 내부적으로 굉장히 골마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뭐 저 후배들이나 이렇게 가 있는 이야기를 들어오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숨겨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호감도를 형성을 하고 나서 서서히 이제 라포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투자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공 VC시지만 이제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시각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많은 팀을 만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하는 좀 흔히 보이는 실수 혹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움보다는 그냥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조금 드렸으면 합니다. 저는 세상에는 아주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고 각자의 개성들을 다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어필해 주시고 그거는 누구보다 창업자님들께서 스스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회사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아. 그러면은 기술력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 나가면서 보완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엣지를 좀 더 날카롭게 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나노 일렉트로닉스 김영태 대표님의 제가 보기에 장점들이 되게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대표님의 투자자들에게 어필하시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솔루션은 지금까지 어느 회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어. 하지만 난 이걸 할 수 있고 할 능력도 돼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셔서 저는 사실 그 단계에서 제 마음속으로는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 있게 내가 가장 잘하는 부분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추가 질문을 사실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김한재 대표님께 아까 앞서서 드렸던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투자를 집행하고 나서 공공 VC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집행한 기업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던가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어떤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까 수아리즈 파트너스 대표님의 그 말을 저도 사실은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저희도 보통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표님 제가 삼성전자랑 연결시켜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인백도 일천에서 소개드릴 수도 없다. 저희는 가진 거는 돈밖에 없는 회사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대표님께서 오히려 그런 건 제가 다 하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해주셔서 저는 너무 기뻤고 저희도 사실 좀 아무래도 저희는 투자도 하지만 또 이제 보증을 통해서 여신을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여신 프로그램 중에서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투자를 집행하고 나서 저희가 또 다른 여신 프로그램으로 또 매칭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을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여신 같은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진 게 돈밖에 없지만 지원해드릴 수 있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네, 그런 쪽으로도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게 공공-VC의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개별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김한재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랑 눈을 피하지 말아주시면 네, 눈을 피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창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텐데 창업자와의 첫 만남에서 아마 이 질문은 저희 신 대표님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신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가장 인상 깊었던 첫인상은 어떤 걸까요? 신인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조금 돋보였었던 것 같아요. 아, 끝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사업,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왜 필요하고 지금 시장은 이렇고 우리가 왜 문제점 해결할 수 있고 왜 우리여야만 하고 우리가 왜 잘하고 다른 경쟁자들 대비 어떤 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차별점이 뭐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뭐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뭐 저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신인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 설명하실 때도 자신감을 갖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만난 분들의 경험에 기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자기가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 뭐 저번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 기술이나 뭐 상품의 특징을 갖고 시장에다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에 대해선 완벽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해서 저희는 좀 자신감을 많이 보는 편이었는데 마침 여기 계신 신 대표님께서 그걸 갖고 계신 분이어서 좀 그 인상이 좀 강했었던 기억이 유독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사실은 신인근 대표님께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전에 대표님께 전달된 질문은 아니긴 합니다만 투자를 준비를 하는 창업자의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 투자사에 투자를 받아야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어떤 투자사에 먼저 연락을 하고 IR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저희 김한재 대표님 혹은 그냥 투자사 전체를 보셨을 때 이 투자사에 투자를 받고 싶다라고 느끼셨던 첫인상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되게 이 부분에서 김한재 대표님이랑 엄청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저희 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업을 김한재 대표님처럼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도 많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업에 대한 그런 이해가 바탕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라던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향후 그 장래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쉽게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부분이, 제가 A라는 업계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A에 대한 사업을 아시는 분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되게 위험한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업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이해가 없고는 이제 해당 테크놀로지나 해당 그 업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인식이라던가 아니면 선입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그 업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살짝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하는 분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좋은 거는, 왜냐면 저희는 전문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 서비스나 아니면은 본인의 그런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짝의 그런 자신감이 살짝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이제 그 드러날 수 있는 일종의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성격은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창업자 입장에선 사실 보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쵸, 이게 참 정말 장점과 단점을 하나만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것들이 나한테 이득이 더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질문 여기 뒤에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드렸던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질문, 그러니까 비슷한 결의 질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비단 스위즈네리스 파트너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되면서 혹은 투자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투자 자원 외에 얻게 된 이점이나 시너지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아까 그 김한재 대표님께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험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엄청난 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한재 대표님하고 네트워크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매출 채권 기반 금융 상품들을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에게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자원과 네트워크가 같이 오게 되면 그거보다 더한 도움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파트너분들을 만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김호일 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VC로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고 정책적인 변화들도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은 더 민감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요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말은 모든 분들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요즘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산업군이나 특히 주목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으실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스타일 자체가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테크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좀 그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서 좀 파급력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뭐 소부장이나 디테크 분야를 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특히 이제 우주항공 분야를 좀 발굴해보자 해서 좀 몇 개 투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사 분위기 자체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표자나 창업팀의 강력한 테크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많이 찾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노 일렉트로닉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기적인 성장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팀들을 조금 더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공공-VC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약간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대표적인 곳이 나노 일렉트로닉스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은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질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아니고 사전에 조금 준비가 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자,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소위 말하는 핏이 맞아야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핏이 좋은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만났을 때 함께 만드는 미래 가장 기대되는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VC계들에서는 벤처 캐피탈임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하지 않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아이디어가 좋지만 체계가 갖춰진 기업들 그리고 VC들에서 처음에 시리즈 A부터는 그 다음부터 숫자와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고 그리고 최근에 IPO를 목표로 하는데 대부분의 기술 기업으로 뭐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으로 IPO를 상장을 시키기 쉬우니까 VC들의 돈이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으로 다 몰려갔고 또 거기에 따라서 IT 쪽이나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투자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VC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런 꿈을 가지고 젊은 투자자들이 창업을 했는데 젊은 투자자들이 많은 좌절과 그런 바닥에서 성장해 가는 아파하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VC들은 VC답게 해외에서는 제가 투자를 만났을 때 ESG 아이템으로 정말 사회에 공공성이 있거나 기술적으로 정말 미래 가치가 있는 또는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난 그런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초반의 투자자들이 잘 갖춰져 있었고요. 그게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실리콘밸리 쪽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초반 투자자들은 해외 쪽도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드시 나가서 만나보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서 많은 시너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창업자들이 결국은 어쨌든 지금 현 세태가 그런 세태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트렌드가 결국은 IPO를 위해서 매출이 많은 기업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트렌드를 따르려면 결국은 매출 기반으로 가야 되고 뭐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봤자 제조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없으면 매출을 못 내는데 그걸 투자받기 위해서 투자자를 만나는데 투자자는 숫자를 요구하니 계속 쳇바퀴 도는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 나가고 좀 더 공공성이 있는 아이디어와 높은 테크로 좀 더 멋있게 결국은 스스로 성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이렇다고 해도 뭐 사회를 탓할 것도 아니고 VC들을 탓할 것도 아니고 VC 입장이 있으니 VC들은 조금 더 양보해서 조금 테크 기업 또는 사회 공공성 기업에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고 초기 뭐 이 창업가들은 조금 더 노력해서 자기를 더 어필할 수 있는 또 매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창업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잖아요.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창업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투자에도 트렌드는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투자금이 많이 몰렸다가 지금은 거의 아이스에이지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한때는 요즘은 잘 입에 담지 않은 NFT나 네,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핫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지금은 AI가 핫한 시절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트렌드가 존재를 하는데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 투자금이 조금 많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의 입장보다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사전 질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조금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좀 투심이 많이 위축될 거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돌이켜 보면 항상 혁신적 아이디어와 강력한 사업 의지를 가지신 창업자님들은 언제 어디서든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펀드레이징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투자를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정성 있게 사업을 밀고 나가시는 창업주분들한테 사업가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만큼 저희가 같은 공공 VC도 적극적으로 응원할 테니 외로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신다면 꼭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우수기업 피칭하실 때 아까 우리 모더레이터님 말씀대로 대표자님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 그러시고 맞아요. 저 또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타트업의 본질적인 특징이 지금까지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 또는 이미 먼저 걸어가신 분들이 있더라도 그 길과는 나는 조금이라도 다르고 조금이라도 혁신적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에 제가 아까 사실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VC들도 계시고 또 VC 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찾으실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잘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도움을 받으셔서 꼭 추운 겨울을 잘 따뜻하게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조곤조곤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듣는 창업자분들 중에서는 사실 지금 울컥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창업자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금기가 됐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견뎌야지 당연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창업자의 멘탈이 조금 중요한 시대가 돼서 멘탈 케어라는 그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신에서도 조금은 알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진행하면서 저 혼자 마음속으로 울컥하면서 얘기를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한 질문은 아니지만 민간의 VC 입장에서 사실은 투자 시장이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것도 맞고 조금 보수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투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재원 내에서 좋은 팀, 우리와 결이 맞는 팀을 잘 찾아서 잘 투자하는 것도 챌린지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은 우리가 투자를 집행하는 방향에 있어서 내년도나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좋은 팀을 찾기 위한. 좋은 팀을 찾을 수 있는 건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다들 성장이랑 확장을 말씀을 주시는데, 성장이랑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연구를 덜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스타트업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장성이랑 확장성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팀을 중심으로 조금 기준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이 기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그냥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러나 저러나 투심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성장성이나 확장성을 바라볼 다들 검증된 거 다들 하고 싶으신 건 너무나 당연할 거고, 그럼 그 검증된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 서비스를 전개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러나 저러나 성장 혹은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방법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팀이 있는지를 조금 좀 중점적으로 보고 좀 집중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저도 IR 피칭 대 코칭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 조금 추상적으로 풀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더 급한 건 맞지만 그래도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전략까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객석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객석에서 바로 마이크로 전달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QR코드를 띄워드렸는데, 여기 화면에 QR코드를 띄워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우리 네 분 한 분께 국한되는 질문도 괜찮고요. 네 분 중에 한 분께 국한되는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혹은 투자를 유치한 창업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캔을 해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는 동안 사실 제가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아젠다가 한 개가 남았어요. 글로벌이라는 이슈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만나 뵙는 많은 창업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은 글로벌로 안 나가면 투자 못 받는다면서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다, 어떻게 보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yes or no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두 창업가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대표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글로벌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일단 대표님. 네. 아까 ESG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한국을 제외한 넥스트 마켓은 어느 쪽이세요? 미국
북미 쪽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히팅 쪽으로 하다 보니까 초반은 히팅이라서 북미 쪽 하고 그리고 중국이랑 콜라보하는 거랑 러시아랑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이야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럽 쪽하고 이런 쪽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러면 창업을 하실 때부터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을 하셨나요? 막연하게 그냥 해외 진출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중장기 계획을 두루뭉실하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일본에서 저희 기술을 이제 구매하고 싶다고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대응하는 걸 보니까 저희가 현대 쪽이나 좀 대기업이랑 개발을 해봤거든요. 삼성이나 뭐 이런데 대응을 하고 이런 해보니까 국내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3년, 5년. 근데 스타트업은 3년, 5년이면 매출 올리고 J커브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나오니까 그래서 뭐 그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오히려 해외에 정말 괜찮은 제품을 들고 나가면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구매를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타겟팅을 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방향성이 투자를 유치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사실 플러스 알파인 것 같다. 어느 쪽이세요? 아직은 뭐 도움이 안 된 것 같고요. 도움이 안 된 것 같고. 저쪽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군요. 네. 그 팀장님 도움이 됐나요? 이 지금 글로벌과 관련된 전략이 투자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당연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소부장 쪽 테마는 글로벌 BM으로 다 확장이 가능해서 그 부분을 저희는 가장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공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전략이 있는 팀과 없는 팀은 투자를 결정하실 때 조금 가산점이라던가 그런 부분, 조금 장점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부장은 기본적으로 언젠가는 글로벌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일단은 국내 시장이 충분하다면 글로벌로 진출하는 시기는 사실 좀 뒤로 미뤄도 상관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버티컬 BM으로 특정 타겟팅을 좀 선별해서 고객으로 이제 유입이 가능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 크기 자체가 좀 국내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글로벌로 나가는 업체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결국에는 그 시장의 크기가 국내에서 얼마나 되냐가 이제 글로벌로 가냐 또는 언제 가냐 그걸 결심하는 데 좀 미치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의 크기. 네. 그렇죠. 국내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만약에 투자를 받기 전이라면 글로벌로 먼저 바로 진행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대기업이랑 결과가 나와야 투자 받기는 편하거든요. 네네. 밸류도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글로벌 쪽만 처음에 안 바라보셨으면 혹시 또 이게 와전될까봐 네,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혹시 거기에서 뭔가 더 집중이 될까봐 그러면 투자를 받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신인근 대표님, 어떻게 보면 핀테크 쪽은 그 해외 진출함에 있어서 나라마다 시스템이 또 되게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컬라이제이션이 또 중요해질 것 같은데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제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커리어 첫 스타트를 이제 종합상사에서 해외 영업 업무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종합상사도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매출 채권 갖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차관을 해가지고 매출 채권 영역으로 처음 들어오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글로벌,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있는 그런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기반을 다지면서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저희 투자와 함께 어느 정도 이제 가설이 이제 검증이 되자 실제로 저희가 올해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등지에서 약 올해 그래도 한 10번은 출장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실제로 출장을 가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진출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시장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이 거대하다는 건 너무나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수익성도 괜찮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말씀하신 그런 현지의 그런 각국의 금융 인허가적인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기반 문제들이 있었고, 그럼 이거를 내가 감당하기 전에는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해외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들을 우선 만들고 나면은 이제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제가 단계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왔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김현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섣불리 글로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인 것 같고, 이제 우선 국내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리고 실제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뒤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대표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그 시장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셨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바로 글로벌 전략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실제 그 시장을 알고 나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맞으시니까 너무 글로벌의 강박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으로 김원재 대표님, 팀을 만났을 때 사실 뭐 아까 자신감이라던가 성장 방향성이라던가 다양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팀을 만났는데 그 팀이 자신감이나 기술력은 보이지만 아직 글로벌에 대한 생각이나 뭐 전략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글로벌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국내만 집중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 시장이 작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진짜 작은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등하는 기업,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1등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시장 타깃하는 시장이나 뭐 산업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타깃하는 시장이 크기가 한국이 충분히 크지 않다라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는 만약에 뭐 해외 확장이나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한국 시장이 충분히 크고 여기서 뭐 이미 승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정도의 뭐 시장 규모나 타겟 시장 규모가 나온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하우스 내부적으로도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실 텐데 꼭 해외를 나가야지만 투자를 하고 그거는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글로벌을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오늘은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는 슬라이드에 올려주신 질문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약간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랑 조금 겹치는 질문도 있어서 좀 피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눈에 딱 들어온 질문은 투자자를 만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창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특히나 투자 유치를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언제부터 IR을 시작을 해야 되나 약간 막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한 부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데이트 이야기하셨는데 투자자랑 만나는 거 미팅 많이 한 사람이 투자자랑 그 리드하는 것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기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적당히 취미 삼아 나가듯이 정말 투자사를 많이 만나보고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겠지만 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계속 투자자와는 어찌 보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호흡해가면서 투자의 확신을 심어주는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자금이 떨어지기 전에 여유가 있을 때 만나서 계속 어필하는 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뭐 롱텀을 두고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과 이어지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뒤에 돌아보시면 김영태 대표님이라고 대표님의 이름을 바로 여기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투자 이후 서로의 기대치가 어떻게 조율이 되었고 실제로 어떻게 협력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 부분은 약간 투자자와 피투자사 그러니까 스타트업,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에 만약에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거나 한 가지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랐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조율을 하셨고 어떻게 협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밸류 조절할 때 이제
제가 생각한 밸류와 투자사의 밸류는 달랐고요. 밸류 협의하는 부분에서 이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게 컨택돼서 발표하고 뭐 1차, 2차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면서 그때가 진짜 이제 투자를 받느냐 마느냐 이게 같이 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회사의 가치를 시간을 아끼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밸류 조절하는데 제가 많이 양보를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투자를 빨리 마감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 뭐 퍼스트 펭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투자사가 아까 5개라고 했는데 다른 투자사에서 스케일업 팁스라든지 이런 걸 또 추천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서울에 창업 입주 뭐 하는 곳이라든지 뭐 지점이라든지 이런 소스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 명이 정보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 명이 정보를 주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좀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신인근 대표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프리-A 단계에서 물론 핀테크 쪽이니까 조금 더 숫자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밸류 조정은 피해갈 수 없었던 단계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율하셨나요? 저는 지금 요즘 같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에이지에서는 최대한 빠른 자금 조달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업이 성장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적시적소에 필요한 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사실 향후의 밸류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밸류보다는 사업의 로드맵에 있어서 지금 시점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가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성함이 지목된 질문은 제가 웬만하면 드려보려고 하는 편인지라 신인근 대표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반으로 다지셨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김한재 대표님께서도 대표님의 자신감을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자신감의 원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같은 이제 플랫폼 기업 그리고 핀테크 플랫폼이라고 하는 기업들 간의 기술력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사실 쓰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고요. 다만 그런 플랫폼 기업에서 이것이 기술력이다. 그리고 향후 기술력의 바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파운데이션은 결국 그 컨텐츠, 결국 그 플랫폼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다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희 276 홀딩스의 플로우 포인트는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신용정보 회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특수한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저희 그 기술력에 대한 입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만기가 2, 3개월인데 기존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전의 정보를 갖고 3개월 뒤에 얘가 망할지 안 망할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설득을 할 수 있으셨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그 유저 케이스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시면 더 좋은 성과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 질문을 이제는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투자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김한재 대표님의 성함을 언급한 질문이지만 사실은 김호일 팀장님께도 같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혹시 투자를 검토하시는 기업들 간에 아이템 유사성이 높은 경우가 있다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게 트렌드가 있다 보니 어떤 시대에는 A라는 트렌드와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시는 타이밍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유사한 기업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 어떻게 이 정보라던가 아니면 우리의 포트폴리오 기업과 새로 만나게 된 기업 간의 밸런스라던가 어떻게 조절을 하시나요? 네, 저희가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그 내부 이제 토지 시스템에서 너무 유사하다 직접적인 경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검토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저희는 조금 뭐
하고 싶어도 좀 접는 편이고 간접적인 경쟁이다 혹은 추후에 만날 것 같다, 추후에 유사성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고 어떤 거 검토하고 있고 어떤 회사랑 어떠한 관계고 하는 거를 다 미리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높은 경우 굉장히 많고요. 종종 있고 뭐 직간접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투자자들마다 하우스마다 아마 내부 규정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저희 같은 민간 VC는 아무래도 조금 설렁설렁한 편이 많은데 김호일 팀장님 계신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더 뭐 속된 표현이지만 빡세게 관리하시지 않을까, 조금 더 빡빡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지레짐작해 봅니다. 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유사성이 있어도 그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면 좀 투자를 진행하는 편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민간보다 더 그런 부분은 열려 있는 것 같은 게,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아마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그런데 이제 순환 근무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긴밀한 파트너십이 좀 맺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금 제공의 성격이 좀 강한 뭐 일종의 하우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좀 유사성이 있어도 어쨌든 이 비즈니스나 기술이 이런 의미가 있다. 어떤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반도체 테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이제 빨리 자리 잡으면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같은 팀에서 진행하진 않고요. 이 경우에 그러면은 다른 팀에서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른 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히려 유사성이 있더라도 투자 집행에는 조금 열려 있는 편이다라는 것.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시는 사이에 슬라이드에도 더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지만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질문은 조금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2부 토크 콘서트가 끝나더라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아쉽게도 지금 질문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킹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것으로 2부까지 종료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부가 종료된과 동시에 2024년 2024 KICT 창업 멘토링 센터 성과 공유에는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 마무리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벤트 잊지 않으셨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요,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면 그 안에 이벤트에 참여하는 자세한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에서 발표하신 7개 기업 중에 탑3가 어느 기업일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16일까지 참여는 가능하고요. 16일 이후의 결과는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라이브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주신 이 영상이 다 기록으로 남아요. 네,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예, 레코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클릭하시면 저희도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벤트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4 KICT 창업 멘토링 센터 성과 공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해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 함께 해주신 네 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그룹라운드의 장나영이었습니다.